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 저녁이면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가을비와 함께 추위가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아침에는 흐리겠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 울릉도와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는데요. 낮이 되면 18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오겠고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8도, 포항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그제 경제장관회의에서 포항 영일만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해봤더니 투자기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 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우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이나 여수 국가산단 등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장, 대규모 시설 투자가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막힌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규제 등으로 막혀있던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이와 같은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포항 영일만에 내년 상반기까지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앞다퉈 기대 일색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영일만 4산업단지에는 이미 에코프로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를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과잉 포장한 것입니다. 업체 측이 환경부의 배출가스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제 사실 이제 자료가 순서도 정하고 만들어졌는데 직접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박명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포항 시민을 우롱했다며 정부가 포항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짓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영일만 활성 사업이라든지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 영일만 대교 건설 등에 제대로 된 직접적인 투자 예산을 갖다가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국비 투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포항시는 황당해하면서도 공장 용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필요한 부지 5만 평을 올해 130억, 내년에 150억을 예산 편성해서 부지 조성 완료 후에 내년 상반기에 에코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적어도 포항에서만큼은 빛이 발했습니다. 정부가 포항 사정도 모르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제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이라고 명시한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노래 독도는 우리 땅에 맞춘 춤과 플래시몹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유명 놀이공원의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 반주가 흘러나옵니다.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마침내 집단 분무를 펼칩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신나는 율동으로 표현합니다.
날의 소풍 중에 열린 공간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친구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독도 플래시몹이 자연스럽게 된 데는 유튜브 보급과 함께 초등학교에서부터 율동을 배우는 곳이 많아진 영향이 큽니다. 이 초등학교도 수년째 체육대회 때마다 전교생이 집단 공연을 펼칩니다. 처음에는 생소하던 몸짓이 학년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이렇게 춤과 함께 노래화하면 아이들도 흥미를 많이 가지고 또 신나게 이렇게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플래시몹은 지난 2012년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가 나온 지 30주년 되는 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원작자가 현실에 맞게 가사를 수정하고 안무가 등이 율동을 입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듣는 콘텐츠를 우리 요즘 아이들의 환경에 맞게 보고 듣는 콘텐츠로 바꿔가서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과 학교, 광장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독도 플래시몹.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머리로서만이 아닌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효과를 내면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제는 독도의 날이었습니다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과 일본의 외교 문서에 나타난 독도의 역사적 운명을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대일 강화 조약,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1949년 미 국무부가 작성한 초안에는 일본은 독도를 포기한다고 규정됐지만 불과 한 달여 뒤에는 일본의 영토로 수정됩니다. 일본의 집요한 로비에다 당시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의 태도가 일본의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 9월 체결된 최종 조약에는 독도가 아예 빠지고 미국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한국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미국이 전쟁에 지더라도 독도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한 의도에서입니다. If North Korea had actually won, if China had stayed in full force, and all of the Korean peninsula was under communist control, the United States still would have had Dokdo, because it's not named. 미국은 1952년에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지정합니다. 일본으로선 독도를 미군에 빌려줌으로써 자기네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미국은 국익을 위해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전략을 추구한 겁니다. アメリカが、竹島の問題であちらこちらに揺れ動いて不安定な状況を作ったということも事実であるし、領土で緊張があった方が望ましいという判断を米国がしてるわけだから。 독도의 운명을 재단했던 미국의 행보는 어쩌면 현재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에서도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If Koreans don't defend their own interests, who's going to defend their interests? It's not always the U.S. There may be nobody.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수원이 원전 사후 처리를 위해 드는 비용 100조 원 가운데 19% 정도만 적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한수원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100조 6천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한수원이 마련한 돈은 19% 수준인 19조 3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앞으로 원전 사후 처리를 위해 81조 원이 넘는 돈을 더 적립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가 앞으로 5년간 청년 인재 5,500명을 육성해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신임 최종우 회장이 경영 비전으로 제시한 위드포스코 계획의 하나로 청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아카데미, 기업 실무형 취업 교육,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등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교육 과정은 합숙으로 진행되고 수당도 지급될 예정으로 포스코는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기억하십니까? 35년 전 중구 삼덕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5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3년 9월 22일 대구시 중구 삼덕동 대구 미문화원 앞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안기부와 경찰, 군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1년 동안 무려 74만여 명을 조사해 경북대 학생운동권이었던 박종덕 씨와 손호만, 함종호, 안상학, 우성수 씨 5명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불법 구금에다 고문 기술자 이근한이 등장해 모진 고문과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고문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성추행적 모욕 등등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폭파 사건과 관련 없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2010년 진실 하회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반인권적 사건이라며 재심을 권고했고 2016년 3월 대구지방법원의 재심 결정과 검찰의 항고 기각을 거쳐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옥살이를 한 4명은 13년 전에 작고한 우성수 씨 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면 악몽에 시달리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꿈을 꿔. 그걸 30년 동안 해보세요. 그게 사람 사는 삶인가. 진실화훼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고문으로 조작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식돼 온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백은 경주시 지역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거시경제와 금융, 조세 및 재정, 노동, 사회복지, 균형발전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문경시 삼북면에는 세계적으로 드문 돌린의 습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문경시가 오는 2023년까지 이곳을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시 삼북면 굴봉산 구북능선은 해발 290m에 거대한 연못 형태의 산지형 습지인 돌린해가 갈대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돌린해는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 침식돼 접시 모양으로 움푹 패인 웅덩이를 말합니다. 지금은 군데군데 웅덩이처럼 물이 차 있지만 장마철이 되면 사람 키 높이만큼 물이 차면서 이 일대 전체가 거대한 습지가 됩니다. 문경 돌린해 습지에는 수달과 담비, 삭 등 멸종위기종 육종을 비롯해 731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합니다. 2011년 환경부의 생태 경관 우수 지역으로 발굴됐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경시는 이곳에 2023년까지 40개 사업에 254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50억 원으로 습지의 96%인 사유지 47만 7천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3억 원으로 훼손된 농경지와 비타지를 보고합니다. 습지 둘레길 3.2km를 설치한 데 이어 습지 탐방 지원센터와 진입도로, 주차장은 물론 상하수도 정비 사업도 추진합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탐방객들에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체험하도록 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돌린해 습지와 달리 평상시에도 물이 고여 지질학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경 돌린해 습지가 새로운 생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산사태로 도로가 붕괴된 경주시 양북면 국도 4호선의 교통 통제 구간이 축소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 이후 불국사 삼거리에서 안동교차로까지 10.3km 구간의 교통을 통제했지만 오늘 오전 11시부터 사고 지점인 장안교차로에서 안동교차로까지 2.4km 구간만 교통을 통제합니다. 이와 함께 붕괴 사고 원인과 복구 대책 등을 한국지방공학회에 의뢰했고 이달 말 실시 설계 용역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재해예방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등 2,1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예방 주요 사업은 산사태 예방, 저지대 배수지 설치 등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40개소에 973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하천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 등 소하천 정비 88개소에 888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13개소에 225억 원 등입니다.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 잇따른 공급 발생으로 원전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점검과 안전대책 수립, 전문가 토론회 등의 활동을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광역의회에서 원전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부산과 울산시 의회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원 입학 신청과 추첨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경북의 사립유치원들이 참여를 기피하면서 현장 추첨에 친인척까지 동원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의 사립유치원 230여 곳 가운데 올해 인터넷 추첨 시스템 처음 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단 4곳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치원별 지원 경쟁률이 한눈에 비교될 경우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가을비와 함께 추위가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아침에는 흐리겠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 울릉도와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는데요. 낮이 되면 18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오겠고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8도, 포항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